안녕하세요, 호니TV입니다. 그 직장인 실전 투자법 줄이니 탈피법 제 6탄, 벌써 6탄이네요. 제 6탄에서는 저 분할 매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자 합니다. 자, 이제 분할 매수를 다 아시는데 중요성들은 다 많이 듣고 아세요. 근데 다들 실천을 못 하시고, 뭐 예를 들어 제가 한 종목을 추천하고, 저도 지인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면 분할 매수 해보세요 그러면 당일날 다, 그날 뭐 그날 저점 그날 중간쯤 뭐 이럴 때 당일날 다 담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못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아니면 뭐 3일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한다, 아니죠. 3일에 걸쳐서, 이때 한번 볼게요. 3일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면 평단가 똑같아요. 이때도 그렇고. 바닥 대비 바닥을 잡았다고 보고 바닥 공략을 들어갔다면 분할 매수 3일이 괜찮습니다. 괜찮죠. 뭐 하루 이틀 3일, 뭐 이틀만 주는 경우도 있고 3일만 주는 경우도 있고 하루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럴 때는 분할 매수 3일 괜찮고, 뭐 하루는 좀 짧을 수 있고 지켜봐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많이 아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 이 5G 장비주죠. 이노와이리스를 뭐 한번 담고 싶은데, 이때 많이 상승을 하고 눌렸을 때, 이때 눌렸다 조정이다 생각을 하고 이때 담으실 수 있어요. 이때 21선 닿는 부분에 여기서 지지해주고 반등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뭐 업황도 괜찮다고 하고 자꾸 5G 언급이 되니까,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갈 것 같으니까 이때 담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공격적인 베팅을 하게 되면 사실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전체 매도, 아니면 그냥 가져가는 거, 딱 두 가지 방법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엄청 다른 그 세상이 열리죠, 사실은. 이때 좀 담아본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뭐 30%, 뭐 많게는 50%뭐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뭐 30%뭐 1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300만원 정도를 구매해 보십시오. 뭐 이럴 때 많이 빠졌을 때 괜찮다고 생각해서 300만원 정도 사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는 괜찮아요. 훌륭합니다. 뭐 가져갈 수 있어요. 충분히. 뭐 지금 와서 보니까 차트가 이런 거지, 가져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략을 했을 때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걸, 움직이는 걸 지켜볼 수 있죠. 지켜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평단가 중간에선 딱히 분할 매수를 할 게 없어요. 이게 바닥 때 자꾸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만약에 사가지고 흐름을 지켜보면 추세가 계속 하향이죠. 하향이죠. 이때 뭐 60일선을 지지해주고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이때 분할 매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분할 매수를 이렇게 당일날 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나눴다면, 이날 사고 이날 샀다면 제 평단가는 요 가운데쯤 되겠죠. 그럼 벌써 한 뭐 네모 하나 정도, 벌써 몇천 원은 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힘을 못 쓰고 지지부진하니까, 뭐 이때 뭐 30% 담았다가 이때 한 또 한 20% 30% 담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50% 비중을 갖고 있고 평단가는 이 정도 되겠죠. 한 5만 7천 5, 600원 정도 되겠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분할 매수를 함에 있어 이 빠지고 조금의 상향만 나도 빨간불을 맞이하게 되죠. 빨간불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누누이 그 차트 보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21선을 돌파하고 차트가 정별이 되고 올라간다면 여기서 더 마지막을 뭐 사서 상승을 같이 바라볼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망치로 두드리면서도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지 못하죠. 그럼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이 싫다면 여기서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손실은 없죠. 이미 나는 분할 매수해서 좋게 담았으니까 손실이 없다고요. 이때 이미 익절을 할 수 있어요. 조금이나마. 하지만 계속 이 종목을 가져가고 5G가 주도주라고 하니까 가져가고 싶다. 가져가고 싶으면 계속 가져가서 흐름을 봅니다. 제가 돈을 조금만 비중을 담고 넣으세요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러면 얼마 못 먹잖아가 아니라 그런 종목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대응하기가 더 좋다는 거죠. 자, 이때부터 계속 주가는 빠집니다. 빠지죠. 다시 평단가 밑으로 내려와요. 여기서도 지지 못해주고 흘러가는 것 같이 뭐 밑꼬리를 달아주긴 하는데, 뭐 썩 큰 움직임을 갖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평선들의 하향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까지 흘러내리죠. 그러면 나머지 비중을 여기서 실어볼 수 있어요. 자, 장기 침체선 241선 거의 왔다며 엄청 많이 빠졌어. 주가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전 저점 시작할 때보다도 그때쯤에 와있다 이거예요. 전 상승이 나오기 전 금액대가 와있다. 이때 이제 지지로 볼 수 있겠죠. 지지돼요.
근데 이때 만약에 마지막 50%를 매수한다면, 자 요때 샀던 평단가 58,000원, 요때 샀던 평단가 뭐 높게 잡아서 51,000원, 금방 줄어들죠. 아마 딱 요 정도까지 줄어들 겁니다. 대충. 그러면 반등이 왔을 때 회복하는 속도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물량보다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한 거고, 3번 정도 나눠서 하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미 비중이 100이 들어가게 돼요. 3번 나눠서 샀으니까. 하지만 이 고점에서 사거나 이 중간에서 샀다고 하면 이 하방을 다 맞아야 되고, 반등하려면 이 금액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원금 회복조차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 분할 매수했다면 지금부터는 계속 가져가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뭐 평단가 이미 평단가보다 빨간불로 가지고 갈 수 있으면서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방을 그리고 올라가는 것 같아. 팔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부턴 5G의 그 섹터가 살아나며 수급이 쏠리고 다시 상승이 온다면 바닥부터 가져가면서 지켜볼 수 있는 이 보유자의 영역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엄청 중요하고, 다른 차트도 똑같아요. 자, 에이스테크 이게 5G 대장주였죠. 엄청난 가장 많은 상승을 한 종목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에이스테크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산 적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때는 이때 9월달 이때는 하도 뭐 업황이 좋고 흐름이 좋은 것 같아서 분할 매수를 전체는 하지 못하고 이때 좀 비중을 많이 실었어요. 이때 50% 실었습니다. 이때 사실 이때가 아니고 이때 지지해 줄 때, 요때죠. 한 31,000원 정도 이때 구매를 했어요. 사실 손절을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언론을 보다 보니까 뭐 업황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가져가 보자, 좀 빠졌는데도 가져가 보자, 이때 뭐 꼬시기죠. 갈 거야. 좋지만 결국은 계속 흘렀어요. 전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하고 사실 소득을 내지 못했죠. 저의 잘못된 걸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방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계속 가져가면 뭐 다시 그 금액이 오지 않냐? 올 수 있죠. 와요.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저한텐. 왜냐? 그 이제 5G 종목 나중에 한번 훑어드리면서 얘기할 건데 너무 저한텐 길게 느껴졌어요. 자, 그리고 또 저희 개미분들은 또 많이 못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분할 매수 중요한 거예요. 자, 분할 매수 하는 방법은 아까 3번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쉽게 가자고요. 이평선대로만 가보자고요. 자, 이때 거의 이때 사실 거예요. 뭐 고점에 물려있든 요때 뭐 하향세 이때 뭐 반등을 할 것 같아 샀든 뭐 이때 많이 30% 정도 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때죠. 이때 사실 차트만 봐도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분할 매수 할 필요는 없다고요. 왜냐면 이평선이 다 하향세를 그리고 있고 반등의 기미를 주지 않아요. 사실 차트를 이제 좀 보실 줄 아신다면 여기서 추가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뭐 크게 반등을 해준 것도 아니고, 반등해주고 해도 늦지 않는데, 반등한다 그러면 내 평단가가 오니까 딱히 분할 매수를 또 시도해도 손해는 아닌데,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하향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내 평단가는 여기 절반이 되겠죠. 금액이 자꾸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한 거고, 자, 마지막 50%가 남았을 때 여기가 바닥으로 보이죠. 바닥을 못 잡더라도, 자, 바닥 언저리 아니면 조금 상승이 나온 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정배열이 돼서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요때 담는다고 해도 내 평단가는 61선 이평선 근처가 될 거예요. 평단가만 따져봤을 때 뭐 3만원 정도에서 5천원 정도, 5천원 정도는 덜 물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한 거고, 자, 이제는 5천원 찍고 내려오고 금액도 사실 돌아옵니다. 평단가가 낮아야 돼요. 평단가가 낮아서 낮은 영역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위에 매물대에 들어가지가 않고 상승을 했을 때 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하고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바닥 매집이니까. 상승장에서는 분할 매수의 힘이 좀 더 적어요. 근데
하향장에서는 훨씬 꺾이는 추세장에서는 분할 매수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바닥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내 수익이 역으로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매매 할 때는 분할 매수가 필수다. 분할 매수의 기준도 뭐 3일, 당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항상 비중을 조금 갖고 가라고 하면 내가 먹을 게 많지 않지 않냐. 욕심이 나고 베팅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인데, 우린 빨리 빨간불 밟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비중을 제가 말씀드린 다른 종목도 1탄, 2탄 뭐 보시면 항상 뭐 20% 30%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돈을 언제 벌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일반 우리가 7, 80%, 90%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일반 전문가들은 장이 좋을 때는 얘기 안 하다가 장이 안 좋기 시작하면 얘기를 하죠. 현금 비중 20% 30% 하세요. 저는 반대예요. 반대라기보다 저는 더 해요. 저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도 우리가 바닥 매집을 선호한다면 현금 비중은 5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왜냐? 이유가 아까 있다시피 평단가를 낮추는 데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현금 비중이 50%면 공포장이 온다고 해서 이 공포장을 견딜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현금 비중이 50%밖에 없는데 만약에 장이 공포장이 오고 코로나 뭐 팬데믹 이때처럼 공포장이 온다면 그 나머지 50% 현금이 저에게는 다시 없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없는 찬스가. 바닥에서 베팅하면 그동안 빠졌던 거 평단가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죠. 그러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때의 상승은 엄청난 상승이 나와요. 계속 위에서 1% 1%더 먹으려고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난다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 하루 이틀 하지 마시고 충분히 담아두시고 여유있게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목을 예를 들어 저희가 1억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종목 에이스테크만으로 200만원 담아보라며. 그러면 언제 수익을 내고 1억을 내가 CD를 가지고 있는데 200만원 택도 없지 않냐? 아니죠. 이런 종목을 5개 1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 초기 자금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200만원씩 들어간다면 벌써 2천만원이에요. 거기다 분할 매수를 한번 했다. 4천만원 5천만원 절반이 벌써 들어가요. 절반이. 종목이 하나만 가지고 할 거 아니잖아. 하나만 가지고 할 거면 1판 보세요. 삼성전자 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풀매수도 가능하고 풀매도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 장세에는 종목을 분산해서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분산해라, 뭐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어떤 종목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뭐 더블, 뭐 50%, 500% 수익을 냈습니다 라고 광고들을 많이 해요.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 전문가들 방송도 들어봤고 같이 호흡도 해봤어요. 그 전문가들이 한 비중에, 한 종목에 많이 싣는 비중이 20%예요 20%. 1억이면 이 종목이 너무 좋다고 해도 20% 이상 싣지 말라 그래요. 왜냐? 내가 책임져 줄 거 아니니까. 안 가면 어떡해요. 근데 종목을 또 여러 개 해요. 10개, 5개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 놓으면 그 중에 절반 이상, 아니면 가는 놈만 몇 명만 있어도 수익이 난다는 거죠. 자, 옛날에 장세가 좋을 때 이 5G가 대장일 때도 순환매라 그러죠. 하루는 뭐 반도체가 가고, 하루는 2차전지가 가고, 하루는 뭐 통신주가 가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나누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 LNF다, 5G 중에 뭐 KMW다, 뭐 반도체 삼성전자다, 뭐 이런 식으로 섹터를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비중을 싣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보유량 조절이 가능하고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 50%를 추천합니다. 추천하고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 그 분할 매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5G 통신으로 그 차트를 보다 보니까 5G 통신으로 다른 통신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는 5G를 한번은 주목해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사실은 5G 종목으로 분할 매수를 얘기 드린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자, 5G가
5G 종목이 주도주라고 하고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얘가 대장이었어요. 대장이니까 가장 많이 간 건데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근데 사실 5G 네트워크 5G 통신주들은 통신 장비주들은 이렇게 주가가 형성될 만큼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부 올해 3분기까지 거의 다 적자였어요. 그런데 5G가 주도주고 앞으로 좋을 거라는 전망, 그 언택트주 성장주를 얘기했듯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전망 때문에 이런 기대치에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적자를 전환해서 흑자가 된다. 흑자 전환이 된다.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업황이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5G가 주 공약이었죠. 그래서 5G 섹터가 잘 간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보라는 거야? 바이든은 주도 공약이 그린 뉴딜이지 5G는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5G는 무조건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사실 무조건 가야 되는 종목이고, 바이든이 5G 투자 안 하진 않아요. 트럼프보단 덜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앞으로 뭐 새로운 첨단 시대에 다가갈 수 있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5G가.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주도주고 뭐 앞으로 갈 거고 성장한다면서 왜 빠졌어? 라고 하면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대로예요. 사실 이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5G 공약도 했고 뭐 좋은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실질적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이때 이 좋은 흐름 때 저는 이노와이어리스를 추천했고, 이노와이어리스를 그 수입을 본 적이 있어요. 뭐 이쯤 언저리에서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흐를 거라는 걸 예견은 했어요. 왜냐? 뭐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는 건 내년이에요. 사실은 5G의 주도 시장은 내년이라고요. 내년에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반영되는, 매출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건 사실 내년이에요. 네, 사실 내년이기 때문에 이때 상승분이 사실 좀 제가 봐도 많다고 느꼈어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5G를 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5G 통신이 다 큰 상승을 가다가 요즘 다 못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죽었다. 재무제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자, 이 유비쿼스라는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비쿼스란 종목은 이때 똑같이 5G가 갈 때 뭐 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뭐 바닥을 찍을 땐 장이 안 좋고 바닥을 찍을 땐 다 같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유비쿼스란 종목은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엄청 세게 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작이 됐다는 신호탄이에요. 5G 종목이 이제 신호탄을 이 유비쿼스가 보여준 거예요. 유비쿼스랑 뭐 다산 네트워크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5G는 무선 통신망입니다. 무선 통신망인데 무선 통신망 장비들을 구축하기 위해선 전선을 깔아서 전기 코드를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기 코드를 꽂는 그 내선 작업, 일반 그 무선으로 가기 전에 그 기계를 설치하기 전에 베이스를 깔아줄 게 바로 내선 장비 뭐 이런 것들의 종목인데, 그게 유비쿼스예요. 이미 투자가 들어가면서 이제 자 5G 이제 시동 걸고 시작할게 라는 신호탄을 준 거라고요. 그래서 기존 5G 장비주들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모이면서 정별이 되고 깃발을 만들면서 모여지는 게 아닌가. 이제부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담으면서 관찰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종목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5G 장비주는. 자, 기존의 대장은 에이스테크였어요. 근데 뭐 전문가들도 많이 언급하시고 많이 이제 얘기하다 보면 제가 보는 대장은 자 에이스테크, RFHIC,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이 중에라고 봅니다. 이 중에라고. 제가 뭐 가장 선호하는 그 종목은 사실은 이노와이어리스긴 해요.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이유는 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 얘는 반도체 후공정식으로 5G의 뭐 후속 마지막 이런 느낌의 뭐 마감 작업을 하고 뭐 그런 업체예요. 제가 뭐 말을 좀 매끄럽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 종목을 왜 얘기하느냐, 이 종목은 다른 종목과 다르게 계속 끊임없이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종목들은 뭐 계속 작년 시세가 나온 이후에 자꾸 적자였어요. 적자. 새로운 그 장비가 수주가 되지 않으면서 적자였다고요. 근데 이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은 이미 해외 시장의 매출이 5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무제표가 적자로 가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도 들 빠지고 나중에 다시 상승하더라도 사실 더 많이 오르진 않아요. 왜냐? 그 장이 안 좋을 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종목이 좋기 때문에. 아까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LNF랑 비슷한 관점이에요.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더 큰 수익을 내려면 더 많이 빠지고 더 뭐 잘 가는 대장을 잡으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그런 등락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사실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이번 대장 말고 작년 대장이었어요. 원래 기존 대장이죠. 5G의 원래 대장주 KMW입니다. 이 두 종목을 좀 보자. 이 두 종목을 사실 추천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이 움직이고 하는 건 솔리드, 뭐 RFHIC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변동성도 적으면서 끊임없이 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KMW와 이노와이어리스를 추천드리고, 뭐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30% 비중을 보고 이 5G에 대응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5G를 섹터를 다뤄서 얘기를 드렸고요. 분할 매수, 그 다음에 5G 추천, 뭐 이게 오늘 뭐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했고, 다음 편에서는 이제 이때 뭐 언제 매수하나 언제 매도하나 뭐 말씀 여러 번 들었지만, 이 차트 봉 모양 있죠? 네, 봉 모양. 뭐 꼬리가 달리고 뭐 하고 음봉 있고 뭐 양봉 음봉 이런 차트 봉을 보고 좀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봉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고 준비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다음 편이 또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